안녕하세요, 마르쿠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짤막하게 뭐 이렇게 그 간담회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저희가 원래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부모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저희 진행을 항상 하거든요. 이제 요번에 같은 경우는 영재고 입시가 끝나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원래는 학부모 간담회는 재학생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줌으로 이제 재학생 부모님들하고 선생님 저하고 이제 만나가서 줌으로 서로 대화하고, 요즘 뭐 입시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아이들 수업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앞으로 뭐 수업 계획 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업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입시와 관련된 거든 다른 부분이 됐든 부모님들의 질문을 받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항상 간담회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재학생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다 보니까 이제 뭐 외부에 공개적으로 뭐 부모님들이나 다른 일반 분들을 모시거나 하진 않았는데, 요번 간담회 같은 경우는 간담회 자체는 파이널 반,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내년에 영재고 시험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진도상 사실상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풀 시점이 다가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이제 요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영재고 입시 결과부터 이제 좀 변화하는 영재고 입시 경향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 부모님들, 그러니까 재학생 부모님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재학교 관심 있는 분들께서도 이제 오셔가지고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다든가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런 것도 혹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 이제 학부모 간담회 같은 경우는 공개 간담회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간담회라고 해서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켜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줌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오시면은 또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오시면은 질문을 다 받거나 대답하기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인원수에 좀 제한은 있을 예정이에요. 뭐 제가 인원수 제한한다고 해서 뭐 무슨 선착순으로 빨리 안 하면은 막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7월 달에도 전체 이제 저희 설명회를 했는데 인원이 뭐 엄청 많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줌으로 이제 주소 링크를 보내드려서 이제 신청받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줌에서 진행된 저희 학부모 간담회 내용들은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저희가 편집 처리를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뭐 우리 아이 이름이라든가 뭐 개인정보가 노출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공개적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건 좀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간담회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저희 날짜로 보면은 며칠이죠? 23일인가요? 그죠? 23일 토요일, 네, 14시에서 16시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내년 영재고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실 학부모 간담회 자체가 재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재학생들이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 혹시나 영재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수업과 관련돼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청해 주시면은 네, 그 줌 주소를 통해서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댓글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비밀 댓글, 거기 게시물이 있어요. 블로그에.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비밀 댓글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네,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네, 그 지금 재학생이 아닌 비재학생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참석하실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부모 간담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입시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사실은 입시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올해는 뭐 몇 명 붙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사실 안 드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몇 명 시험 받고 몇 명 붙었고 어디 어디 학교 갔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영재고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냥 결과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체 시험을 봤던 학생은 대략 15명 정도, 그리고 조기 입학 원서를 썼던 학생은 3명,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장영실 전형은, 네, 제가 수업했던 학생 중에는 장영실 전형은 없었어요. 그래서 장영실 전형은 없었고 일반 전형으로 해서 12명,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시험을 봤고, 그 중에서 합격한 친구는, 네, 8명 있습니다. 8명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고, 뭐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한과영 1명, 경기 1명, 뭐 인천 뭐 4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왜 그러면 올해는 입시 결과를 발표를 안 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실은 주변 분들께서 입시 결과 발표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한 해 아이들 또 모집도 하고 뭔가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안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문제긴 하지만, 요번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물론 항상 그랬지만 아이들한테 좀 각별히 애정을 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만 애정을 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되게 열심히 준비해 왔고, 아, 이 친구는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라든가, 또는 한 1년 정도 쉬었는데요, 영재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도 도전하려고 왔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 친구들한테 좀 저는 나름대로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써서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이 되게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제가 되게 신경을 써서 좀 정성을 쏟았던, 제가 대놓고 그 친구들한테 표현하거나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야 내가 너를 진짜 신경 써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좀 약간 우여곡절도 있었거나, 또는 쉽지 않은 도전인데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붙겠는데 했던 친구들 중에서 떨어진 친구도 있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합격한 친구들을 축하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격한 친구들 다 개인적으로 제가 축하한다고 다 연락 돌리고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다 인사드렸는데, 불합격한 친구들이 요번엔 저한테는 좀, 네, 그 친구들이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축하합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잘 하시고 라고 공개적으로 이거를 유튜브에 영상에 올리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다 제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때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나는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에 다음 도전을 꺼리게 될까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될까봐,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제가 막 웃으면서 이번 입시 결과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별도로 입시 결과 영상은 만들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그냥 결과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말씀이야 당연히 뭐 간담회 때도 드릴 것이고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저희가 몇 명 보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 올해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수치적인 것만 보자면 대략 15명 중에 8명 합격을 한 상황이고요.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합격률이 높네요 라고 막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약간 이거는 제가 하는 수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이들을 되게 잘 가르쳐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학원과 제가 하는 수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영재고 준비를 하고선 뭔가 그 학원에서 하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거나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리 아이의 완성도를 높여주세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한마디로 제가 이 친구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트레이닝이 된 친구들이 많다는 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트레이닝이 된 친구들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파이널 시즌이 됐을 때 제가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수강생도 물론 쭉쭉 지금 차 있는 상황인데 파이널 시즌이 되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말 그대로 꽉 차버릴 정도까지 인원이 꽉 다 들어오면은 인원이 이제 많이 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 전에 이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단지 본인이 지금 공부하는 마지막 단계 공부가 쉽지 않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다 질문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받으면 그 친구가 해야 되는 질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라든가 아니면 저는 수강생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한 수업당 뭐 많아도 뭐 4명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의 개인적인 질문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학원들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게 뭐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합격률이 높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부모님께서 많이 여쭤보세요. 그 뭐 합격률이 뭐 80%막 70%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막 이러시는데 네 제가 뭐 수치를 뭐 거짓말하거나 이럴 일은 없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몇 명이 가냐라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얼만큼 노력했는데 얼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았냐 이런 거에 좀 약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저는 몇 명 보냈냐 이런 거를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높다 보니 왜 비율이 높아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어떤 구조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맨 땅부터 헤딩해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완성형에 가깝게 됐을 때 마지막에 파이널 시즌에 합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원에 비해서는 좀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몇 명 갔습니다. 몇 명을 시험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준도 있는데요. 학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뭐 한 달짜리 특강만 듣고 갔어도 그 친구가 합격하면은 합격생에 이제 포함시켜서 산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몇 명 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준에서는 일단 어떤 친구가 저희 여기 수업해서 갔을 때 파이널 시즌까지 수업을 했느냐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시즌이 되기 전에 이 친구가 퇴원을 해가지고 다른 학원에 갔다. 근데 그 학원에서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제가 합격시킨 걸로 카운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15명 중에 8명이 됐습니다. 라는 그 8명은 모두 여기서 파이널 시즌 공부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파이널 시즌 때 아이들이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사실상의 당락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파이널 시즌 때 수업을 한 친구가 아니면 제가 키워서 보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최소한 3개월 이상 듣지 않았으면 그런 경우도 제가 가르쳤다 또는 제가 보냈다라고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뻥튀기죠. 그죠? 어떻게 와서 뭐 한 2주 정도 수업하더니 나갔는데 그 친구가 합격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보냈네요. 이렇게는 네, 안 하는 편이죠.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실적에 대한 얘기를 공개하는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한테 보냈을 때 얼마나 가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성의 문제인 건데 그걸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저의 영향력이 별로 이제 들어가지 않은 학생이 뭐 갔다 안 갔다에 대해서 제가 그걸 카운팅을 넣어버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맘 같아서 당연히 뭐 붙은 애들 전부 다 갖다 끼워가지고 제가 다 보냈어요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요번 영재고 실적이 얼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그거를 보고 그 지표를 보고 아 우리 아이를 뭐 보낼까 말까 또는 여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신뢰성을 낮추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한 2달 정도 특강을 딱 들었던 친구들도 사실은 한 3명 정도가 추가로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완성이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영재고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급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쪽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뭐 어려워서 질문을 선생님한테 드려도 선생님이 제 질문을 다 대답해 주시기 어려워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제가 질문만 쫙 풀었던 학생들이 몇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은 카운팅에 사실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전에 되게 잘 키워진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굳이 이 친구들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얘네들은 합격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다 보니까 그 친구들 제가 뭐 키웠어요, 뭐 보냈어요 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이유로 영재고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내년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파이널 시즌, 제 기준에 제가 파이널 시즌 시작합니다 라고 할 때가 보통 11월 정도입니다.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되기 전이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후인데 11월부터 파이널 시즌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영재고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기출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들 또는 KMO 문제들을 풀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영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반을 그때 편성을 다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파이널 반으로 이제 인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하는 영재고 간담회도 사실상 파이널 반, 영재고 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재고 입시 결과라든가 요즘 이제 특히나 정권이 바뀐 이후로 영재학교에서 시험을 내는 그 입시 어떤 틀은 큰 변화가 없는데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바뀌는 느낌이고, 제 느낌에는 제가 이제 어쨌든 올해 영재고 문제들을 다 복귀한 거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어간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바뀌어가는 이 현상이 계속 될 것 같다는 느낌, 아무래도 정권의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 입시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겠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이제 간담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담회 참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편집된 영상으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름이나 또는 뭐 우리 아이가 누군데요 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편집을 해서 가능하면은 노출 안 되게끔 해서 영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참석까지 해서 보기는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되는 영상을 좀 보시고, 아, 내년 영재고 입시가 어떻게 바뀔 것 같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뭐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예전과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내년 영재고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간담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쓰시기 좀 그렇거든요. 이 비밀 댓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안 만져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간담회에 대한 좀 약간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